네, 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세요. 4월 10일 트루 TV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주제는 통화 수학과 신흥 국가들의 몰락입니다. 3월 달에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이 주식시장이 붕괴된과 동시에 가장 재빠르게 움직이는 현재 패드 연준의 움직임은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대처 능력이 뛰어납니다. 그래서 작금의 상황들을 살펴본다 그러면은 이 패드는 현재 미국 금리 기준을 현재 제로금리로 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무한적 양적 완화 그리고 회사채 매입, CP 매입 그리고 재정정책으로는 MMT 그 외에도 현재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. 현재 하이드 회사채에 대한 현재 신용 등급이 낮은 회사들이 발행한 하이드 정크본드를 하죠. 이 정크본드까지도 처리를 해주겠다. 그리고 전 연준 총재였던 앨런 의장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까지 개입을 해서 미 연준이 떠받쳐주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미 연준이 현재 손이 닿지 않는 이 신흥국가들, 최근에 통화 수합과 신흥국가들의 몰락이 크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.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트루 TV 방송입니다. 먼저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3월 중순 이 주식 시장이 붕괴가 되는과 동시에 달러 인덱스가 급격하게 상승을 했습니다. 이유는 달러 집중 매수 현상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죠. 이 달러 인덱스라는 것은 이 유로와 파운드와 엔화 그리고 스웨덴 크로나, 캐나다 달러, 스위스 프랑스화 등 6개 통화에 대한 미 달러와 환율의 가중평균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6개 통화에 대해서 이 달러가 가중평균이 되기 때문에 수시로 바뀌는 것이죠. 그래서 최근에 달러 인덱스 상승은 달러가 다른 통화에 비해 강세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전 세계 달러 표시 금융자산에 대한 매각 혹은 유동화하려는 경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앞으로 달러 표시 부채들의 상한이 지연되거나 연장이 되지 않을 거로 예상이 숨어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이 경기가 악화되거나 긴급한 어떤 주식시장 붕괴나 이러한 부분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이 달러 인덱스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. 그러한 부분들이 일어났던 내재적으로 숨어있는 이런 부분들이 숨겨져 있습니다. 그래서 과거에 달러 인덱스에 대한 이 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과거 30년 동안에 일어났던 달러 인덱스의 급등 그러한 부분을 한번 살펴봤더니 이 저항선이 아마 1번 이 라인이 이 현재 달러 인덱스가 급격하게 상승했던 과거 30년도를 본다 그러면 이 저항선이 나와 있습니다. 이 저항선이 약 102점 102점 선이 아마 저항선입니다. 그래서 과거 역사를 본다 그러면 1989년도에가 아마 강력한 달러 인덱스가 상승했던 연도가 되고 두 번째가 보면은
99년, 여기 보면 1999년도, 그 다음으로는 이제 2017년도, 그 다음에 이제 2020년도 3월 달에 이제 급격한 달러 인덱스가 상승했던 네 번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1999년도를 살펴본다 그러면 1999년도 이후에 아마 그 닷컴 버블이 벌어졌던 그 시점이었습니다. 그 시점에 이 달러 인덱스가 강력하게 이 상승한 바람에 뭐 여러 가지 닷컴 버블도 일어났고 신흥국의 몰락도 더불어 일어났던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최근에 이 유사한 현재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그 연준에 그래서 이 달러 인덱스에 따른 어떤 여러 가지 불안한 증세를 잠재우기 위해서 연준이 타 중요한 어떤 연관된 국가들의 중앙은행과 더불어서 이 통화 수합을 했습니다. 그래서 통화 수합을 했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달러 표시 부채 상환 연기, 지연에 따른 우려가 분명히 생깁니다. 그래서 이 많은 달러를 현재 빌려줬다든가 아니면은 외채로 안고 있는 국가가 이 상환을 연기한다든가 지연을 하게 되면은 큰 디폴트가 발생이 되죠. 그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통화 수합을 해서 문제를 해소하겠다. 그러한 목적이 깊게 깔려져 있는 것이죠. 또 전 세계적으로 달러 풍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단기 유동성 고갈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. 달러가 현재 부족 현상이 벌어집니다. 왜 그런다 그러면 이 달러가 전 세계적인 기초 통화이기 때문에 급격한 경기 변화라든가 급격한 이 경기가 붕괴되는 그런 시점에서는 이 단기적으로 이 달러 유동성 고갈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미 연준의 이 통화 수합을 하게 된 또 통화 수합을 확대한 목적은 이 전 세계의 이 달러 표시 부채들의 연장이 불가능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미리 이 대응을 해서 이 달러에 대한 디폴트 각 국가가 가지고 있는 외환위기가 일어날 수 있는 주요국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3월달을 살펴본다 그러면은 3월 중순경에 이 미국 주식시장이 급격하게 붕괴를 했습니다. 그래서 미 연준은 3월 19일 날 이 통화 수합을 발표를 했습니다. 그래서 통화 수합에 대한 내용을 살펴본다 그러면은 기존 5개국, 당연히 유럽, 영국, 캐나다, 일본, 스위스 같은 경우는 이 수합이 무한정 할 수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. 그 외에도 추가로 9개국을 발표를 했습니다. 한국, 스웨덴, 호주, 브라질, 멕시코, 싱가포르, 덴마크, 노르웨이, 뉴질랜드 이 9개국에 대해서 이 수합에 대한 그 발표를 했습니다. 그래서 앞에 있는 한 6개국은 한 600억 달러, 뒤에 있는 한 3개국은 300억 달러 정도 규모로 해가지고 이 수합을 통해서 이 유동성, 달러 기축통화에 대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.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든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미국과 거래할 때 한국 돈으로 환율과 맞춰서 달러를 빌려오는 것이죠. 대출 개념으로. 그 규모가 이번에 이제 예전 300억 달러 플러스 300억 달러, 600억 달러 규모가 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달러 집중 매수 경향은 대개의 경우 안전자산인 미국채, 타 기축통화 보면은 뭐 엔화가 될 수도 있고 뭐 유로화도 될 수도 있겠죠. 금,
원자재 등 실물 자산이 가장 안전 자산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. 특히 뭐 금은 뭐 말할 필요도 없겠죠. 하지만 이번에는 이 달러화만이 안전 자산으로 선택이 됐던 그 매우 기이한 이번 현상이 벌어났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이러한 이유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더불어 원유가 폭락을 했고 금마저도 3월 중순 이후에 폭락을 했습니다. 근데 그러한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, 그래서 이 코비드19가 미래에 대한 이 불확실성이 크게 증폭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큰 어려움이 있을 거로 예상되는 걸 시사하는 바가 크다. 이것은 과거 1929년 대공황 때도 이런 유사한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다. 그래서 워낙 이 코비드19에 대해서 3월 중순 이후로 큰 어떤 주식시장 붕괴에 의한 이 달러와 부족한 유동성이 달러에 대한 기축통화가 부족하는 어떤 그 충격적인 불확실 때문에 기타 안전자산인 뭐 미 국채, 장기화 국채라든가 금을 다 버리고 오로지 달러만이 보유를 하고 싶은 뭐 그런 어떤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다. 네,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, 이러한 어떤 이유들은 앞으로 큰 어려움이 있을 거로 예상하는 것을 시사를 하고 있다.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 때문에 경제적으로 유효 수요 부족이 확실하다. 그래서 향후에는 실물 부분과 금융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크게 대두될 수가 있다. 그래서 다음에 어떤 저희가 TV 방송에서는 이 실물 부분, 그 다음에 금융 부분에 대한 국제적인 어떤 그런 연관성, 이런 부분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통화 수합에 대한 체계를 살펴본다 그러면 이 미연준 FRB가 이 BOK 한국중앙은행이죠. 이 계약 체결을 뭐 300억 불이다 계약 체결과 동시에 만기 때는 달러를 빌려주지만은 저희는 이제 현재 한국 돈을 주게 되죠. 그 환율의 만큼 또 이자가 붙습니다. 그래서 또 계약이 만기가 될 때는 다시 저희가 달러로 빌린 달러를 다시 갚아주는, 그래서 이 한국은행은 국내에 현재 한국은행이 거래를 하고 있는 국내 한국산업은행, 그 다음에 IBK은행, 국책은행뿐만 아니라 한국은행이 지정된 1금융권 등등 해서 이 국내 금융기관에게 입찰을 통해 가지고 이 달러에 대한 입찰 방식에 대한 달러 공급을 해줍니다.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 상한을 받을 수 있도록, 그래서 이게 여신 개념으로 나가는 거예요. 여신. 그러니까 대출을 해주는 그런 개념입니다. 그래서 당연히 국내 금융기관에 나가는 방식, 입찰 방식이지만은 현재 그에 따른 이자가 붙게 되죠. 그 이자 중에 미 연준과 한국은행이 가져온 이자 중에 현재 입찰을 하게 될 때는 기본적으로 50pp, 50pp가 더 붙게 되고, 현재 입찰을 할 때는 또 플러스 알파 이자가 더 많이 입찰을 한 금융기관에 달러가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가져서 달러가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통화수합 국가는 보통 경제적 펀더멘털이 매우 우수하고 국가 간 금융 중심 역할을 하는 국가를 우선적으로 이 통화수합을 해줍니다. 그래서 이 통화수합도 이 부익분 빈익빈 현상이 벌어집니다. 신흥국가들 중에 이 소외된 나라들,
프론티어 국가를 하는데 아직도 경제적으로 이 펀다멘털이 안 좋은 국가들, 이런 국가들은 당연히 수확거래를 못하기 때문에 이 외환 위기 초래 가능성이 매우 높다. 네,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신흥국 자본 유출 외환 위기 때보다도 매우 심각하다. 네, 그게 최근 그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한다면은 이 코비드 사태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이 신흥시장의 달러와 부채는 급증하고 있으며 이 성장률은 하락하고 있다. 그래서 특히 이 프론티어 마켓, 뭐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 브라질이라든가 현재 터키, 남아공 뭐 이런 국가들이 이미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신흥시장에 대한 채무 조정이 나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. 그래서 이 신흥시장이 이젠 이런 어떤 외환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미국처럼 이 양적 완화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. 이 좀 기이한 현상이죠. 왜 그런가 하면은 당장 급한 불을 끄겠다는 이야기죠. 그래서 그 자국 내 부족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현재 자국 돈을 무한정 뿌려가지고 진화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. 이러한 부분들이 나중에 외환위기, 인플레이션,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. 그래서 이 성장하고 있는 이 신흥국이 무너지게 된다 그러면은 이 신흥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원자재, 그 다음에 식량, 또 기타 무역거래에 필요한 어떤 부분들이 이 사슬이 밸류체인이 다 무너져 버리는 아주 심각한 상황에 올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구체적으로 신흥국들의 양적 완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규모로 돈을 현재 풀고 있는 국가 중에 특히 브라질은 현재 1조 2천억 회화를 우리나라 돈을 한 280조 원 정도 되는 부분인데 이 국채를 단순 매입을 해서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입니다. 그 외에도 남아공, 폴란드 같은 경우는 무제한 국채 매입을 현재 해서 현재 그 경계난을 좀 해소를 하고 있다. 필리핀도 향후 6개월간 국채 60억 달러 어치를 현재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. 콜롬비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25억 달러 규모 회사채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체코도 대규모 통화공급 추가 채권 매입을 법안을 요구를 현재 하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이 신흥국들이 현재 이러한 무제한 양적 완화를 통해서 급한 불을 끄고 있지만은 향후에는 틀림없이 부메랑이 돼서 이 외환위기나 인플레이션이 대두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.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향후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 세계 경제와 둔화 정도를 보면은 150년 만에 오는 가장 나쁜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둘 경우에는 가장 약한 고리, 이 신흥국에 대한 외환위기, 경제위기는 이 모든 경제는 서로 연관성, 소비와 현재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서로 밸류체인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와서 일부에서 이 V자형 회복세를 예상하는 것은 매우 회의적이다. 최근에 한국 그 현재 주식 상황을 본다 그러면은 뭐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. 동학 개미 운동을 통해 가지고 현재 기관과 외인이 빠진 현재 주식의 현재 그 모든 부분을 동학 개미 운동이라 해가지고 개미들이 현재 떠받치고 있습니다.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당장은 어떤 그 약간의 회복세를 본과 동시에 큰 무리는 없지만은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V자형 회복세를 보기까지는 아직 이르다. 현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
향후 이 국제적인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항공사, 호텔, 이 금융산업, 특히 서비스 쪽뿐만 아니라 이 금융산업, 그 다음에 제조업, 뭐 자동차업이라든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제조업을 통해 가지고 산업을 일으킨 분야 등이 지속적인 피해가 현재 가속되고 있고, 그에 따른 회사채 디폴트가 현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격리 통제로 좀 미국 같은 경우는 한 달 반 동안 이 격리와 통제로 현재 모든 소비와 공급이 좀 끊어진 상태이지 않습니까? 그런 어떤 상태에서 이 밸류체인 붕괴가 현재 앞으로 급격하게 벌어질 것이다. 더불어 현재 국가 GDP 성장률도 거의 마이너스로 3월달까지 집계된 1분기에 대한 현재 그 결과치가 4월달에 발표될 예정입니다. 그래서 이 신흥국 위기로 향후 큰 문제점으로 본다 그러면은 특히 밸류체인이 무너져서 이 식량 대란, 원자재에 대한 대란, 이러한 부분들이 크게 대두가 될 수가 있다. 이상으로 향후 그 문제점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. 이상으로 오늘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 버튼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